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화관 질환에 대한 정례 토의를 할 건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뭐 자유스럽게 하시죠. 사실 뭐 제가 여러 소화관 강의를 상대적으로 많이 한 편이어서 소화관 질환에 대한 뭐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 오픈되어 있어서 새로운 케이스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의견 많이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저도 또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62세 남자 환자이고 환자는 어큐트 압도멘은 아니고 저희 병원에 헤파타이티스 B 치료받고 있는 환자인데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스크리닝 examination 하다가 환자한테 물어보니까 가끔씩 배가 한 번씩 아팠다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리버만 보다가 혹시나 싶어서 이제 아래쪽을 같이 봤습니다. 로어 압도멘을 같이 봤는데 소견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는 우하복부에 제가 총파를 했는데 전혀 텐더니스도 전혀 없습니다. 환자는 영문도 모른 채 검사를 하게 됐죠. 우하복부의 트랜스퍼스 스캔입니다. 네, 여기 뭐 소화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랜드마크가 보이시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하복부의 트랜스퍼스 스캔인데 아까 그 부위보다 조금 더 로우 포션 쪽으로 보이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좀 더 프로브를 밑으로 좀 틸트를 하니까 지금 보고 소아스모스라고 바울 사이에 지나가는 거 잘 아시는 구조인 것 같아요. 트레이싱을 해보니까 디스탈 포션까지 잘 트레이싱 되고 디스탈 엔드가 보여서 우리가 잘 아는 구조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하복부의 롱피드랄 스캔입니다. 보면 이쪽에서 메디알 쪽으로 트레이싱을 해보니까 오바란 시오덱스 구조물이 보이고 디스탈 엔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보시고 환자 임상 양상과 같이 해서 보시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시죠. 오늘 뭐 패널이 있지만 생각보다 팁이 좀 컬랩스가 덜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압력에 비해서 네. 좀 저기 짜부라지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어펜딕스잖아요, 그죠? 어펜딕스가 프락셔널 포지션은 아주 오발한 아주 노멀 어펜딕스, 오발하게 작하게 이렇게 남자고 미드 포지션 지나서 디스탈 쪽으로 가면 달레이션 돼 있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대략 재보면은 한 8mm 정도 되는 8에서 9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디스탈 어펜딕스의 직경이 한 8에서 9mm 정도 되고 환자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텐더니스도 없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컬러 도플러를 한번 해봤어요. 만약 이런 경우에 염증이 있다면 좀 어떤 소견이 나타나겠죠. 보십시오. 마이크로 플로우 해봤는데 전혀 뭐 보이죠? 별로 없네요. 보니까. 조변 선생님 좀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 많이 증상이 전혀 없었으니까 진짜. 전혀 증상 없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텐더니스는 없는 것이고 환자는 한 번씩은 아랫배가 아팠대요. 아팠는데 그게 뭐 병원에 올 정도는 아니었고 한 번씩 가는 게 얼마나 오래됐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상은 아닌 것 같고 힐링되는 그런 이제 과거에 보면 어펜디사이티스는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지금은 액티비티가 없는
근데 그 점막이 약간 흑틱 쪽에는 점막이 좀 흑해 보이는 게 맞는 정도였습니다. 아, 예, 좀 그렇죠. 그리고 예, 여기 말이죠. 저 정도면 스몰 바울이 안 보일 정도면 진짜 꽝 누르신 거 아닐까요? 국벽이 거의 일리아 같더니 가까이 좀 그렇죠. 예. 굉장히 세게 눌렀는데 저렇게 선생님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 페리아플 인플루엔자 페이시 없어서 아큐트 아프다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펫이 조금은 안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이제 그 기계 세팅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이유가 보시면은 어쨌든 텐더니스가 없단 말이잖아요 지금. 아, 예, 중요한 건 텐더에서 없다는 거죠. 맥거리 포인트 전혀 텐더에서 없습니다. 박수 선생님 말씀하신 요 부위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레이드 1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혹시 말해서 C콤에서 나오는 루트 자체는 옵스트럭션이나 이런 걸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는 거.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없고 디스탈 부분만 좀 빌라테이션 돼 있고 네. 우리가 보통 우리 말하는 한 7mm는 넘어서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뮤랄월 그러니까 시로사에서 뮤코사까지 뮤랄월도 좀 두꺼워져 있고 하이퍼이코익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은 증상이 뚜렷하게 없고 간헐적인 복통이 있고 이러면 뭐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도 한번 생각해 봐야 그렇죠. 되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돌 같은 게 막힌 게 아니라 오히려 중량 같은 게 막히면 사실은 저기 몇 번의 케이스 텐더에서 별로 없이 보이스와 CT 찍어서 수술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좀 했는데 예, 맞아요. 그것도 제가 그런 거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시노이드 튜머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이 자체가 종양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뮤코실, 어펜디사 뮤코실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뮤코실 같으면은 직경이 한 1.5cm 이상은 보통 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초음파에서 어니언 스킨 사인이라고 해서 약간 레이어드 어피런스가 보여야지 되는데 일단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환자는 클로도플러에서 어큐트 인플레이션 같으면 하이퍼바스큘라리티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해서 어큐트 인플레이션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저는 박선우 선생님 말씀대로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생각을 했고 환자한테 증상은 없지만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계속 몇 년 다니는 분이어서 그래서 이 환자가 바로 가진 않고 한 몇 주 뒤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는데 결과를 제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초음파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디스럴랜드가 이렇게 늘어나 있고 월 티크닝이 굉장히 많이 심해서 예, 그래서 이제 결국 파이브로시스가 인타이 월에 와 있고 어큐트 인플레이션은 없습니다. 예, 아마 크로닉 인플레이터리 셀이 있고 파이브로시스가 주로 이런 형태로 이제 진단이 됐거든요.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다시 되돌이켜 보면 이 환자가 한 번씩 아팠던 것이 인터미티하게 입구 쪽에 뭐 페티콜리스가 있었든지 있다가 염증을 일으키고 또 저절로 빠져나가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누적이 돼서 이렇게 크로닉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전에 제가 초음파 공부할 때쯤 돼서 제가 이런 케이스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렇습니다. 이 자료가 잘 없습니다.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에 대한 정의 자체도 애매모호하고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크로닉 릴랩싱 어펜디사이티스, 리커런트 어펜디사이티스, 그다음 또 어떤 책에는 스판테이니어스리 리졸빙 어펜디사이티스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제가 쓴 책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일본 논문이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 정의를 크로닉한 어브도미널 페인, 후하부 통증도 있고 그냥 뭐 베이간 페인도 포함돼서 3주 이상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 어펜디스 월에 파이브로시스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환자가 통증이 없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크라이테리아에서 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어큐트 어펜디사이티스로 의심해서 수술 보내보면 패톨로지 리포트를 보면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어큐트 크로닉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큐트하게 왔지만 언더라인으로 이 사람이 리커런트하게 몇 번 왔었는데 그때는 병원 오지 않고 저절로 힐링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어큐트 인서트 와서 이제 왔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300명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두 가지가 있던데 보면 어큐트 어펜디사이티스로 진단해서 수술을 보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연분이 14%, 한 연분이 23%, 4분의 1에서는 이 히스토로직 사인으로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 소리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환자가 어큐트 압도멘이 아니라도 외곽에 페인이 있으면 삼각부만 보지 마시고 우각부를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연히 이 환자처럼 환자한테 불편을 끼쳤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의 이제 위험성이 있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큐트한 인포메이션 오게 되면 이 내강이 좁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퍼포레이션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앱세스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큐트 인포메이션 왔을 때 합병증의 빈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보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번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환자는 크로닉 아펜디사이트 입구가 막히는 게 아니고 원래 태생적으로 림프 포리클이 많아가 그게 인플레이션이 자꾸 되풀이돼가 크로닉 아펜디사이트.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요. 더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스폰테니얼 리졸빙은 애들이 기시부에 소화에서 기시부에 림프 포리클이 많아가지고 거나 또는 옵스트럭션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거는 디스탈 부분이거든요. 림프 폴리클이 옵스트럭션을 유발한다는 아니 림프클이 염증이 생겨가 인플레메이션이 이것도 보통 생기고 어른보다는 이제 소화에서 그렇게 많겠죠. 이 근데 이 환자는 사람도 어른이니까 근데 여기 병리에 보니까 굉장히 림프 폴리클이 리액티브 매니 리액티브 림포이드 폴리클이거든요. 보통은 그럼 리커런트한 게 원인으로 돼 있습니까? 크로닉 페소제네시스는 보통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 어큐트가 안에 리커런트한 게 원인이 결국 우리가 어큐트한 인포메이션 오는 원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그러고 것들이 결국은 원인이 어떤 거든 간에 림포이드 하이퍼플레이자든 뭐 업테스트리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이든 간에 포리바디든지 그것에 의해서 기시부와 어떤 옵석션 오게 되면 1년의 경과를 거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인포메이션을 유발했던 팩터가 저절로 그렇죠. 소실되어 버리면 이베큐션 되어버리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반복적으로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김웅쌤 말씀대로 그런 경우 아마 이런 경우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소아에서는 이런 경우가 림포이드 하이퍼플레이자 때문에 보통 바이럴 인펙션 URI 심통 후에 얘가 보통 열나고 뭐 이래서 오는데 보통 2차적으로 앞배처럼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소아에서는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임상적인 텀으로 또 유명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가 근데 되게 CT를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찍어봤으면 더 좋을 것 같고 CT도 보면 보더라인 디스텐전 돼 있는 이런 사람도 좀 있고 근데 그게 크로니스트를 시사하는 뭐 그런 CT가 있을까요? 그래야지 좀 늘어진 사람 있잖아요. CT에 보면 그런 사람 꽤 있거든요. CT보다는 제 생각에는 초음파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CT는 별 특별한 속이 안 그리고 보이지. 이게 그렇게 해도 수술을 잘 진단 크라이테리아 수술을 안 초음파가 하더라고. 아니고 외과에 수술 안 하거든요. 그렇죠. 파이브로시스 연구가 중요한 거죠. 파이브로시스 왔다는 얘기는 벌써 리커런트한 인포메이션이 맞고 그로 인해서 이런 수명가 진행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월이 두꺼워졌을 때는 리니어 하이퍼에코이가 라인으로 거의 보이거든요. 라인이 디스탈에 오면 라인이 그 하이퍼에코익한 층이 저기 서부 뮤코사층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끝에 오면 두꺼운 뮤랄월 시크니스 오고 브라이트니스가 더 증가되죠. 파이브로시스 오니까. 그 다음에 아까처럼 루멘이 딜라테이션 되기보다는 월 자체가 두꺼워지죠. 파이브로시스 오니까 루멘 딜라테이션보다는 월 자체가 두꺼워지죠. 예, 맞습니다. 그런 양상이 아마 크로닉 펜디사이티스를 좀 더 리니어 라인으로 보여요. 예, 여기 보시면 아마 그렇죠. 저는 리니어 라인으로 쫙 보이잖아요, 그죠? 새로 와도 잘 안 드러나겠다. 그렇죠. 저 보세요, 여기 그죠? 보면 예, 그렇죠. 옵스트럭션이 와도 루멘이 많이 늘어나긴 좀 어렵잖아요. 파이브로시스 이게 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루멘이고 여기 루멘하고 뮤코사 인터페이스가 보자니까요. 네.
수술은 하는 게 미리 하는 게 좋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보면 이 자료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이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 상태에서 어큐트 인플레이션 오게 되면 합병증 위험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상이 뭐 이렇게 배이각이 있지만 예. 옛날에 우리 배울 때는 크로닉 압박하는 진단은 뭐 옳은 진단이 아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요새는 이제 크로닉 실제로 압박 패톨로지 리포트를 보면 크로닉한 예. 인플레이션이 크로닉 현상이 있다고 보통 뭐 컴바인된 경우도 있고 전 2년 전에 아까 신동호 원장님 리포트 한번 네. 케이스 발표하시면서 4분의 1 정도 에서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죠. 이 시간 관계상 다음 분야에서 넘어갈게요. 다음 두 번째는 50세 여자 환자이고 업도널 페인과 노제 보미팅에서 보인 환자는 우하복부에 아주 심한 텐더리스가 동반됐고 WBC가 18,000으로 증가됐고 고열이 있었습니다. 우하복부의 롱지튜드널 스캔이고요. 흔히 여러분 잘 보실 만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 에코자리가 펫이 펫 인포메이션 이게 터미널 이용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어데코 교환 이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하이퍼 에코 펫 시주로 보이고 터미널 이용이 좀 월드권이기 때문에 주로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잘 보십시오. 환자를 좌측 과위로 이동을 시켜서 우하복부에서 트랜스버스 스캔을 했습니다. 이 부위가 아마 터미널 미용 말씀인데요. 이쪽이 시큰 같습니다. 네, 여기 IC 밸브로 심이 됐고요. 거기 뭐 임상적으로는 어큐트 어펜디사이티스가 강력하게 의심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심한 텐더리스, 리바운드 텐더리스가 있었고 여기 그 파이프 계단에 그 아주 휴전 파이프 메스가 보일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가장 주로 보이는 거는 여기 뭐 아주 심한 에코제닉 펫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고 원에코가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이는 거죠. 좀 더 지나서 보면은 하이프가 메스가 네, 지금 고주파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파로 한번 받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주파 통풍자로 이런 경우에는 고주파보다는 저주파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먼저 고주파를 먼저 받고 저주파를 보니까 아까 봤던 그 부위에 뭔가 심한 인플레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보는 어큐트 어펜디사이티스의 어떤 루미널 디스텐션이라든가 월 디커닝이나 이런 것들은 동반되지 않았고 전에 아주 심한 에코제닉 펫과 플루이드 컬렉션 저기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클루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더 지나가면은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 말이죠. 강태영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 터미널 1름이라고 말이죠. 시급에서 나오는 그게 코퍼레이션. 혹시 다이버티클럼 코퍼레이션은 아니? 아니 아펜틱스 어펜디스 기시부만 보이고 나머지는 네. 포퍼레이션 되는 게 약간 디스탈 아니니까 포션은 다이메타가 거의 정상이 되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지금 하이퍼가 그거는 이 환자는 이제 진단 명부터 말씀드리면 퍼포레이티드 어펜디사이티스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케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흔히 말하는 퍼포레이션이 되게 되면 뭐 있잖아 책에 있는 대로 뮤코사 라인이 잘 보이다가 갑자기 소실된다든가 아니면 뭐 서컴페레션하게 머리 로스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셀카드리로 플루이드 컬렉션 같은 겹쳐서 보여야 되는데 일단 이 환자는 보시게 되면 플루이드 컬렉션이 일단 보이고 앞배가 의심되는 그 근처에 앞배가 일단 요거 기시부 명확하게 아닌가요? 예, 요게 기시부입니다. 예. 요것도 맞고 그렇죠. 가스가 있는 부위 에어가 보면 그게 아펜틱스입니까? 그게? 그렇죠. 예. 이게 다 터져가지고 터지면은 다이메타가 정상이 됩니다. 아니 저기 터미널 뒤에 에코제닉 라인이 루면이란 말이에요. 아니지 아니지. 이거 이거는 말고 플루이드 컬렉션이래요. 여기 에어가 있는 부위가 앞에입니다. 네, 에어가 있는. 근데 에어가 이렇게 심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거는 그 에어가. 예를 들면 프로포션이 되게 되더라도 그 펜티스 루멘 자체가
그래도 뭐 약간 클랩스는 되겠지만 그 안에 뭐 내강에 뭔가 좀뭐 다이아미터는 좀 줄어들지 몰라도 뭐 일부 그래도 기시부에는 뭔가 어느 정도 좀 구조물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시부로 의심되는 부위부터 제가 봐서는 뭐요 부위가 어펜딕스. 그렇죠. 거기가 자, 이 부위가- 기시부 아닙니까? 자, 예, 여기 여기가 시컬 베이스고요. 예. 자, 여기가 이제 그렇지. 기시부죠. 그렇죠. 거기가 기시부죠. 기시부인데 딱 그다음 명확하게 그 지나고 나서는 바로 터져버렸죠. 예, 그렇죠. 그렇죠. 바로 터졌죠. 그러면은 포프레이티드 어펜디사이티스라고 하는 증거는 없네요. 터미널 레벨이 무거운 게 그게 이제 세컨더리 체인지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다르게 생각하면 터미널 륨에 뭐 그런 이 RBD나 뭐 이런 게 있고 솔라로 그런 거지. 아, 예, 그렇죠. 그런 디즈에 걸리는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모양은 저럴 수 있을 것 아, 예. 같아서 맞습니다. 크론 디즈의 그럼 뭐 테슬라라든가 그렇죠. 앱서스 같은 보여야 경우는 되는 볼 수는 있겠죠. 네, 네. 근데 여기 보면 근데 지금 잘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박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IC 밸브이고 여기 스테라일 륨이잖아요. 여기 이제 자 제가 다시 여기가 어펜디스 오리피스가 보이는데 안에 가스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고 여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여기 제가 한번 지금 화살표 보이 여기 어펜디스가 네, 맞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어펜디스 내부에 가스만 있습니다. 가스. 이게 다 어펜디스 내부. 여기 여기까지 디스탈로 넘어가고 여기서 쭉 돌아서 여기서 이제 이 부위에 폴포시 됐겠죠. 그럼 여기는 플렉션 먹고 그냥 질문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 기계가 아까 그게 똑같은 기계인가요? 그 하이 프리퀀시 막 아니요, 이게 기계 사양이 이게 그전 기계 아니죠? 아, 예, 이거는 기계, 예, 그렇죠. 이건 그전 기계입니다. 같이 안 바꿔요. 그냥 기계 사양과 상관없이 진짜 믹스가 그 진짜 에코가 되게 올라가 있는 가스만의 차이도 있고 루밍이 너무 그 확정적으로 저도 이런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가 어펜딕스 롱익스가 보이는 이 부위가 시컬 베이스이고 이것이 어펜딕스 내에 가스가 이렇게 롱익스로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펜딕스 내에 가스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사진에서 다시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 보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 강경 선생님 말씀하시기 여기 터미널 륨이 많이 뜨거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다시 보면 여기 IC 밸브이고 IC 밸브보다 아래쪽에 이 부위에서 이제 어펜딕스 오리피스가 시작되는 거 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지금 보면 이게 다 어펜딕스 내부에 가스돼요. 자, 좀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잘 이걸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 환자 대신에 수술을 해보면 수술 스페시멘에서는 굉장히 심한 소리가 보입니다. 진짜 이 환자는 수술했거든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술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어펜딕스가 박선우 선생님 말씀대로 기시 부위에서 여기서 폴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트락치마를 보시면 하고 이쪽에 어펜딕스의 구조물로 보이는 부위가 여기 잘 안 보입니다. 이 부위가 좀 살아있죠. 폴포레이션 돼 있고 이게 T 쪽이고 전체적으로 이 팻 인플로메이션이 보이고 갱그리너스 체인지가 와 있고 그런 걸 봐서는 이 환자는 이제 아주 이 히스토리가 한 3일 정도 됐잖아요. 그죠? 며칠 정도 지나서 왔거든요. 이 환자는 또 루이스 증가도 되고 열도 많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어큐트 어펜 사이티스트에 인트라루나 가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어큐트 어펜 사이티스트 다이그노스 크라이테리아에 보면은 루멘 안에 가스가 없으면은 앞에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펜딩을 막히면은 그쪽에 에어가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가스가 없다는 것이 이제 맞고 노말에서는 C품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가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펜딕스 내부에 가스가 있다면 이것은 정상일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스가 이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디스털 어펜사이티스입니다. 어펜디쿠리스가 미드 포션에 막 있고 디스탈 인플로메이션이 있으면 프락시멀 어펜딕스에는 당연히 가스가 보이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early stage, 그러니까 어펜디사이티스가
시컬러 베이스에서 피카리스가 막혔는데 안쪽에 가스가 흡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옵섭션 되는 데까지 금방 없어지진 않아요. 가스가 흡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왔다면 가스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디스텐션 돼 있더라도. 세 번째 경우가 이 환자의 케이스처럼 저는 생각이 됐는데 가스 포밍 어너로빅 인펙션이 됐습니다. 이 환자 케이스는 아마 세 번째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 프로포션이 되면서 이 어너로빅 인펙션이 오면서 가스 포밍도 됐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단순하게 프로포션이 되면서 가스가 저렇게 있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세 가지 경우에 급성 충수염일 때 충수 내부에 가스가 보일 수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께서 알고 넘어가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발표했는데 그때도 요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이 환자는 어펜디스 키치 부위 아주 쉬우지 않고 어펜디스가 보이죠. 후방 음영을 동반한 에코제닉 포사이가 보이고 있고 이 환자 어리 스테이지여서 그 후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디스텐션 되어 있는데 안에 가스가 있잖아요. 굉장히 루멘이 늘어나 있죠. 안에 가스가 꽉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고에코 패트 인플로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좌측에 보시게 되면 지금 케이스가 거의 비슷한데 터미널 리움이고 시컴이고 여기 어펜디스 기스 구간이 있습니다. 피카리스 보이고 있고 그 디스탈 부위에 이렇게 가스가 보이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arly stage일 수도 있고 어디로 인펙션이 감염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조심스럽게 잘 봐야 되겠죠. 이 환자는 비교적 좀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왼쪽 케이스가 보면 네네. 저는 저 가스가 루멘 내에 가스가 있다기보다는 월 내에 가스가 예, 원래 가스를 가능성이 많죠. 월 내에 어펜딕스 월 내에 가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케이스는 주변 패티 인필트레이션을 거의 보이지 않네요. 저게 예, 저명하게 보이진 않죠. 실려 보여요. 예, 다시 보니까 박선우 선생님 말씀대로 월 내에 워낙 염증이 심하면서 어너로빅 인펙션 감염이 됐다든가 가스 포밍 인펙션이 되어서 월이나 루멘 쪽으로 보이는 그런 소리면서 아주 심한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큐트 에펜타사이티스 때 루멘 다이아메터가 6mm 이상이고 나온다하고 에코제닉 펫이 있고 하이퍼바스팔이 있고 이런 경우는 흔히 보는 소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진짜로 이게 이제 펜트 루멘입니다. 네, 그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돼서 뒤에 오늘 정례 발표는 없으니까 좀 더 준비된 걸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세의 남자 환자이고 우와 좌하복부 통증이 있어서 입원했습니다. 사실 소아관 정례가 몇 가지 없잖아요. 아시는 그런 질환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짐작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에스콜론 정도 되고 뭔가 기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에코제닉 펫이 둘러싸입니다. 볼까요? 이 부위가 에스콜론입니다. 에스콜론을 따라서 제가 디스탈 쪽으로 트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예, 보이시죠? 뭐 벽 부위가 분명하게 대피가 보이진 않습니다. 안쪽에 가스가 이렇게 여기까지 정상 시그모이드 콜론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앞쪽에 전방에 뭔가 에코제닉 패티 필트레이션 뭐 이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보다 더 디스탈 쪽으로 오면 정상으로 변경되고 환자가 이 부위에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압통이 있었습니다. 자, 부위를 이제 롱디튜드널 스캐너로 시켜보는데요. 에스코론의 롱 액시스 부위가 있고 이쪽에는 무슨 리스가 있다. 이름 아닙니까?
블루블루시디. 이거는 오랜 될수 있는데 에코제닉 콜사이드가 예, 뭔가 예 보이는 것 같죠. 제가 이제 하이 프리퀀시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좀. 사실 저 이건 이제 이런 경우 제가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질환 자체는 우리가 흔히 보는 질환. 어펜디사이티스나. 자 여기 보면 시그모이드 콜론이거든요. 시그모이드 콜론 전방에 뭔가 병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그모이드 콜론의 멀티그램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 전체 다가 병변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앞에 조변 나- 선생님이 이거 잘 알리시죠. 네, 앞에 날릴수 쓰기 한데 트롬보시스 같이 그럼 외부에 중간에 그건- 에코제닉 콜사이드 뭡니까? 네, 그게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콜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다이버티큘라이티스인데 다이버티큘라이티스면은 주변에 월이 티크닝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럼 저 위쪽에 안 에코가 니진 않는데 또 에코제닉 하면 뭐가 하나 보이는데 예. 컬러 도플러 한번 볼까요? 아, 예. 베스. 그쪽에 뭐 인포메이션이 약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섹터플러에서 스트레이트가 이게 연결이 안 약간 좀 돼요. 예, 근데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이요. 좀 어떻습니까? 이 진단은 굉장히 뭐 우리 흔히 보는 진단입니다. 원래 앞에 날릴수는 맞는데 트롬보시스. 안에 플루이드 컬렉션은 원래 있을 수 있고 안에 스럼보시스나 이제 뭐 약간 인플라메이션이 좀 심하면은 뭐 플루이드가 에코가 다른 부위가 보일 수는 있는데 모양이 꼭 다이버티큘론 같이 보이는데 콜론과 연결이 안 돼 있고 콜론 월 티크닝도 없고 바스큘라리티도 안 된가 돼 있고 이소연 선생님 어떻습니까? 선생님 보시기 어때요? 여기 좀 파스티브 파인딩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개실염이나 공각수염 중에 의심이 되죠. 그죠? 아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죠. 게실염하고 게실론 하려면 게실염이라 하기에는 월 티크닝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저도 사실 게실이 딱 하면 맞아요. 술 CT 직전에 진단을 저도 못했습니다. 그냥 저는 뭐 개실염이나 복막수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CT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CT에서도 뭐 CT라니까 CT 판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시그모이드 콜론 후방에 우측에 뻔히네. 가스 파켓이 보이고 뉴모페리토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심한 그는 잘 안 보여요 사실. 이 환자는 그 CT 진단명이 그 이제 에어 컬렉션이 보이고 페리콜릭 패드 인필트레이션도 보인다고 돼 있고 뉴모페리토늄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이버티큘라이티스 프로프레션이 아닐까 이게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했고 이 환자는 뭐 결국은 이제 프로포션 맞았거든요. 맞았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거꾸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 진단을 알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건데 루멘하고 연결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예를 보면 여기서 연결하는 일단 요 가장 주 병변이 이거 같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보면 이게 시그모이드 콜론이고 전벽으로 뭔가 이렇게 그렇죠. 돌출되는 병변이 보이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실염이라고 얘기하려면 여기에 하이퍼 에코가 나온다는 사인이 파켓이 보여야 다이버티클 파켓이 보여야 되잖아요. 네. 보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안에 피칼리스 때문에 그 귀 후방 음영이 동반되는 그 입구가 보이고 그 안쪽에는 염증이 생기니까 저에코에 다이버티클이 보여야 되고 바깥쪽에 고에코 지방 침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쪽에 에코제닉이 안 보여서 이걸 선생님들이 피칼리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코퍼레이션 돼서 디컴프레션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기 일부 자세히 보시면 피칼리스로 의심되긴 한데 그보다는 리버베이션 아티팩트가 저는 더 있는 것 같아서 가스입니다. 가스. 그래서 그래서 이걸 트레이싱을 해보면 아까 은혜코이가 플리트 컬렉션에 보이는 부위가 이 프로포션 돼서 플리트 컬렉션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도 나중에 약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뒤로 하나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저 보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가스죠. 가스. 이 리버레이션 아티팩트. 그렇죠. 이게 유모 플리토늄입니다. 플리토늄 안에 있는 가스 파켓이 이게 지금 만약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가 피카리스 같으면 이게 후방 음영이 있어요. 섀도우가 아니고 지금 보면 리버레이션 아티팩트잖아요. 이게 가스 음영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의심되는 부위는 아마 이 부위에 다이버티클럼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여기서 퍼포레이션이 되면서 이 클랩스가 되고 그쪽에 이제 콜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스가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나가는 조금만 진행하면 시켜봐주시죠. 그렇게 되면 이 부위하고 선생님 여기 플레이트 컬렉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예, 가는 연결되는 거. 이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플레이트 컬렉션이 바로 이 병 여기도 보면 가스 보이거든요. 여기 가스 보이잖아. 이게 가스거든요. 그러니까 뉴몬 플레이토늄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초음파에서 뉴몬 플레이토늄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그리고 이제 조경선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사실은 에피플레이그 어펜다자이티스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공학 수염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범각순치고는 너무 광범위하고 넓고 광범위하고 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크기도 크지만 본모습이 안에 저렇게 고정한 포스하게 저렇게 보일 수는 잘 없지 않습니까? 이 2차선 공학 수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혀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학 수염보다는 이게 프로포션 되면서 주변에 심한 인플레이션이 돼서 고전이가 플래시 둘러싸서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전체가 싶고. 프레스 둘러쌌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CT에서 일단 뭐 하우스필드 유닛가 가스라니까. 예, 예. 그죠? 가스라니까. 그래서 지금 CT 결과를 보고 보시게 되면 사실 콜론 루멘하고 연결된 게 이렇게 보이고요. 이 부위가 결국은 계속 연결돼서 이 플리트 컬렉션 부위까지 연결된 가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CT에는 가스가 많은데. 그죠? 좀 많지만은 초음파라는 게 사실 이게 뭐좀 길쭉하게 보면은 좀 보이겠지만 지금 보이는 단면만 봐서 좀 작은 S 콜론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퍼포레이션이면 페리토나이트 위치가 있다 그죠? 위치가 중요하죠. SD 그러면은 콜론 그러니까 S 콜론하고 세컨다리 디세드 콜론 좀 전체 있어요. 정도 좀이나 프락시멀 시그모이드 콜론 정도 될 거예요. 요 부위에 보면은 이게 리버베이션 아티팩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 이게 뭐예요? 가스 파켓이. 그러면은 이제 주위에 노멀 다이버티클룸은 없었습니까? 많이. 그거는 제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받는 케이스는 포퍼레이션이 의심된다고 나누는데 네. 거기 다이버티클룸이 보이는 게 아니고 콜론에 연결된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고 거기에 피칼리스나 가스가 들어있고 그걸 이제 팩이 둘러싸는 그런 양상. 보통은 그런 식으로 보이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정상 다이버티클룸들이 있으니까 다이버티클룸의 이제 포퍼레이션으로 그렇죠. 그 말씀대로 GTS 진단을 보통 내더라고요. 멀티플하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변에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환자가 워낙 통증이 심해서 제가 주변을 다 찾지를 못했던 게 증명이 제가 볼 때 저 정도만 찾는 것도 진짜 쌤 말고 못 찾습니다.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개 더 남았는데 몇 개 더 제공할까요?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LLQ 페인이 있어서 내보내고요. 여기 보면 똑같은 양상입니다. 여기 시그모이드 콜론이 보이고 있고요. 시그모이드 콜론에서 디스탈 쪽으로 트레이싱을 해보고 있고 이쪽 부위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여기도 괜찮고 이제 하이 프리퀀시로 바꿔서 봤습니다. 이것이 시그모이드 콜론이고요. 롱 엑스스이고 이상 소개는 보이시죠? 뭔가 에코제닉 배시 있고 뭔가 굉장히 멀티크닝으로 의심되는 부위도 있고 여기 뭔가 가스 포켓 보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투처럼. 메인 병변이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금 네. 네, 여기도 병변이 있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비슷한 건데 요 엑시스 조금 바꿔서 다시. 뭔가 좀 보이십니까? 네, 익히 보셨던 거죠.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보셨던 요 부위가 아니라 요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가장 주변변 이 부위. 한 번 더 볼까요? 세그먼트 콜론 원을 쭉 구워져 있고 주변에 에코제닉 패트 플러스하고 있고 예. 그리고 주변에 정상적인 노멀 다이버티큘럼이 안에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주변에 있고 조금만 더. 어떻습니까? 이거 뭘로 보이시나요? 배경제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중간에 월 피크링도 있고 월 스트라티피케이션도 좀 떨어져 보이고 주위에 날벌 있고 플럼 캔서 위드 날벌 피큐라이티스 통증이 있나요? 통증 있죠. 플럼 캔서 위드 날벌 피큐라이티스 이 부위가 좀 변변 좀 보이시죠? 다른 분들 좀 어떻습니까? 인투에 네? 인투 인터셉션. 이 정도로 어깨 압도면서 일단 양상은 이 정도로 아니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볼까요? 5가지 보기를 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3번은 확실히 안 될 것 같고 1, 2, 4, 5번은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격을 봤을 때. 일단 2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머리 5번일 것 같아요. 추도 기능 사이즈가 뭐는 아닐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주변에 노멀 다이버티큘럼이 많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좀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아니겠나, 휴자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내부에는 피칼리스가 저 배우가 좀 이게 좀 많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요 부위가 제일 메인인데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배경 선생님 말씀대로 여기 뭐 콜론월 띠그림이나 캔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일단 전 인플라메이션 주변에 이제 다이버티클이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중에 하나가 염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의심을 했고요.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시그모이드 콜론에서 뭔가 아웃파우칭 하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보는 다이버티클라 스트럭처랑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죠. 이게 결국은 이게 다이버티클럼이거든요. 눈을 열고 한번 가슴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저도 사실 이게 저 스스로 여러 번 보다가 이게 다이버티클럼이 아니겠나 싶어서 여기 보면 여기 지나가다 없어지거든요. 여기. 자 보시면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럼 각도에 따라 다른데. 다이버티클럼이 요거는 정상적인 다이버티클럼. 네. 노멀 다이버티클럼 뒤에 보이죠. 피카리스 보이고 염증이 생겨 있지 않은 다이버티클럼 보입니다. 다이버티클럼이 콜론부터 큰데요. 그런데 그 병변 있는 이쪽 옆에는 노멀 바울 아닌가? 이쪽은 뭔가 그 이상이고 이쪽 반대편은 노멀 바울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시그모이드 콜론이고 바깥쪽에 이만 휴즈한 다이버티클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엑시스 바꿔서 붙이는 건 없어요? 아 엑시스로 선생님 지금 오른쪽이 그러면 디센딩 콜론 쪽입니까? 아 예, 그렇죠. 오른쪽이? 예.
나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는 월스크림 월드컵이 이 센트리가 배관 생각하고 생각해. 스크림을 봐야 안 되겠나. 그럼 제가 이걸 한번 엑시스를 바꿔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롱 엑시스니까. 자, 이거 어떻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저는 퍼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줄그 자체가 휴즈한 타입 테크닉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 그렇죠. 여기에서 뭔가 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예예 그렇죠. 예. 이게 입구에 뭔가 아주 큰 뒷가리가 막혀 있고 안에 인포메이션 퍼스가 꽉 차 있고 비후방 음영도 보이고 자 이러면서 없어지거든요. 자 보세요. 없어져요. 세큐리 덩어리고 큰 세큐리 덩어리죠. 그렇죠. 굉장히 큰. 네. 이게 와이드 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보통은 다이버트림으로 라이트 사이드가 넥이 와이드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의리하기 어려우십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네, 여쭤보자. 그 안에 예, 가스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선생님 말씀대로 콜포레이션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저 밑에 여기 네, 요거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9월에 가스가 있다는 거죠. 아니요, 앱스 안에 염증 앱시스 안에 이 안에 가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시그모이드 콜로니고 바깥쪽에 이게 휴전 다이버트 저기 다 다이버티큘럼이란 말이잖아요. 예. 다이버티큘럼이 터져서 앱스가 된 걸로 보입니다. 다이버티큘럼이 그런 게 아니고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자 해보니까 히트 지고 보니까 CT 판독은 에스콜론 다이버티클라이티스 있었고 콜포레이션 되진 않았었고 앱서스가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 피칼리스 정도 굉장히 좀 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보셨던 게 이 근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요 근처 여기 바로 아래 있었죠. 이게 시그모이드 콜론이 좀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변변이 있거든요. 이 주변에 보면 텔리포닉 배딩 필트레이션이 보이잖아요. 배트 스프렌딩이 보이죠. 이 근처 그리고 이런 게 다 멀티플 다이버티클이니까 이 부분 같아요. 콜론 캔서를 의심하는 소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럼 전혀 우리가 다 디덱스 넣긴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포컬한 멀티클이면 보이고 하이퍼 에코해가지고 원래의 구분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캔서라든가 크로니 디지즈 다 DDX를 해야 됩니다. 이분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이 환자는 제가 과감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안티 쓰고 이틀 뒤에 팔로우를 했습니다. 이틀 뒤에 팔로우를 했거든요. 환자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안티 쓰고 이제 어너로빅 커버하면서 24, 20,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 부위입니다. 26도. 아니 저기 안티를 아마 써도 피칼리스 빠져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입구 쪽에 아주 휴전 피칼리스가 있으면서 이게 이베큐에이션 되어서 나와서 그렇죠. 예전에 강대영 선생님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강의하실 때 기억나시겠지만 그게 다이버티클라이티스 자연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입구 쪽에 피칼리스가 막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베큐에이션 되어버리면 급격하게 디컴프레션 되면서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틀 만에 했는데 그 부위입니다. 그 부위. 같은 부위인데 이거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아까 그 부위를 찾으려도 해도 안 보입니다. 요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그렇죠. 이거 왔으면 CT다 그래. 그렇죠. 여기 아직 이틀 뒤에도 이 보입니다. 컬러가 보이죠. 환자 통증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개신염이 우측과 좌측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너무 이게 과감하게 치료를 했었는데 사실은 입원을 시켰어야 되는 거고 제가 자아 비판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측과 좌측에 생기는 개신염 자체가 임상 양상이 전혀 다르잖아요. 우측에 생기는 거는 잘 알다시피 트루 다이버티클림이고 좌측은 보통 폴스 다이버티클이 많아서 이제 콜포레이션이 잘 되잖아요. 헵서스가 잘 생기고 하기 때문에 좌측에 생긴 것은 웬만하면 입원을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우측에 생긴 것은 대부분 다 전층이 허네이션 되기 때문에 안티스로는 대부분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측에는 다이버티클림이 넥이 와이드합니다. 그래서 이 퍼포레이션보다는 헤모리지가 잘 일어나고 좌측은
넥이 와이드하지 않고 좁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퍼포션이 잘 생기게 되고 우측 다이버티클은 보통 컨서브티브 트리트먼트하고 좌측은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자, 30분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신가요? 그 트루 다이버티큘럼이라고 하는 거는 청구조가 다 유지되는 예, 거고 트루 다이버티큘럼은 청구조가 다 있는 거죠. 5층이 다 다 있는 거고 5층이 다 커넥션 되니까 그러니까 퍼포션이 될 위험성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펄스 다이버티큘럼 그는 청구조가 디스럽션 되는 거라. 뮤코사만 바깥으로 이게 네, 그렇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퍼포션이 잘 되는 거죠. 자, 74세의 남자 환자이고 우하국 통증이 있어서 입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히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 3개월 전에 어센딩 콜론 캔서 진단받고 대학병원 가서 수술 잘하고 와서 이제 저한테 고맙다 그러면서 한 번씩 오시는 분인데 3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왔어요. 그래서 피지컬 해보니까 우하복부에 뭔가 만져집니다. 레스가 만져져요. 혹시나 리커된 거 아닌가, 아니면 그쪽에 뭐 혹시나 포스트오피 앱세스가 생긴 게 아닐까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음파를 해봤습니다. 그쪽에 뭔가 병변이 보이십니까? 좀 볼까요? 예, 여기 뭐 콜론, 뭐 어떤 스몰 바울이 콜론이 바울이 보이고 있고 소아스 머슬이 여기일까요? 소아스 머슬보다 더 앞쪽. 소아스 머슬보다 더 앞쪽이고 바울보다 뒤쪽에 뭔가 에코제니가 여기 소아스 머슬 그죠? 다음 우하복부 롱지 스캔입니다. 이 환자가 굉장히 아파하는 부위입니다. 여기 수술했던 부위하고 비슷합니다. 그 일치하죠. 거의 그 부위거든요. 에코제니가 뭔가 콜렉션이 뭔가 앱세스도 얼리 스테이지는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앱세스도 얼리 머추레이션 되기 전에는 에코제니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포스트오피 무슨 앱세스가 됩니다. 다시 컬러 도플러를 해봤습니다. 앱세스 같으면 약간 인중 소견이니까 바스큘라리티가 조금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바스큘라리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떨까요? 박선호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봅시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맞습니까? 4개 중 하나 맞죠. 하나 맞죠. 4개 중에 하나밖에 정답은 한 개입니다. 한쪽에 뭔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티 매스처럼 보이긴 한데, 그죠? 실제 의도상 모멘탈 임팩션이니까 생뚱하게 나눠봐서 근데 한쪽에 뭔가 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메탈 임팩션 있고 어떻습니까? 한쪽에 뭔가 좀 헤테로지너스 하죠. 마진은 어떻습니까? 마지는 괜찮은데 마진은 좋은데. 이게 웰디 마케이트 돼 있고 좋은데 마진 꽤 그다음 이 사진은 좋을 것 같은데 소아스 머슬보다는 더 앞쪽이죠. 앞쪽이죠. 여기 지금 뒤쪽에 소아스 머슬이 롱 엑스가 잘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 통증이 이제 아니라 메스인가요? 응? 주증상이 통증이 아니라 메스. 통증도 있으면서 이제 피지컬 해보니까 그쪽에 메스가 만져져요. 열은 없었습니다. TBC에서 WBC도 정상이고요. 안쪽에 뭐 보면 약간 헤테로지너스합니다. 전체적으로 에코제니가 이것은 소아스 머슬보다는 앞쪽이면서 스몰 바울이나 이쪽하고는 그보다는 더 뒤쪽으로 이렇게 뭔가 후반이 보이고 있습니다. 컬러 도플러에서 여러 가지 혈류 신호 증가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겁니다. 진단명을 말씀드릴게요. 거기 잡히 황세진 선생님 맞추셨는데 사실 이분은 굉장히 저는 혹시나 오피하고 연관되는
결국 이 오피와 연관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뭐 환자로 봐서는 잘 된 거죠. 사실 이게 편사하고 연관되는 합병증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실 스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 길이가 한 9cm 정도 되더라고요. 장경이. 크레니어 코돌 랭스 자체가 이 쇼덱시스, 롱 엑시스인데 이쪽이 코돌이고 크레니어 쪽이고 쇼덱시스 보니까 한 4, 5c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9cm 정도 되는 뼈티 맺습니다. 컴프레션 되지 않고 에코제니가 맺으니까 안쪽에 보면 뭔가 에코가 포션이 보이면 흔히 말하는 복막 수염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비슷하죠. 복막 수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오발한 쉐입에 아주 경계가 분명한 패티 매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콜론하고 연결성은 전혀 없고 주변 콜론은 어떤 별로 없습니다. 히트 찍어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보입니다. 패티 매스, 패티 인포메이션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 환자 3개월 뒤에 저희 병원에 와서 해보니까 크기가 3개월 지났는데 아직 있습니다. 롱 엑시스가 한 4cm 정도, 거의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는 증상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오메탈 리팍션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보면 인트라페리토니얼 포칼-패드 인팍션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에피플로이드 어펜디사이티스, 복막 수염은 이게 보통 에피플로이드 어펜디지 자체가 톨전 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트로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좌측에 잘 옵니다. 우측에도 올 수 있지만 주로 시그모이드 코론이 더 잘 오는 것 같고요. 사이즈가 이게 좀 작습니다. 보통 4cm보다 작은 경우가 많고 오메탈 리팍션은요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주로 그레이터 오멘툼 쪽에 인팍션이 생기는데 메디알보다 라테랄 쪽에 더 많아요. 라이트 사이드에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측에 더 잘 됩니다. 크기가 보통 4cm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합병증, 블러서파이 좀 장애가 와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이 환자는 아마 라이테미 콜렉팅을 했는데 그거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경 선생님이 한번 발표하셨던 내용 비슷한 것 같은데 88 리가멘트 이쪽에도 톨전이 생길 수가 있죠. 예전에 비슷한 거 그때 발표하지 않으셨나요? 에프가스틱 쪽에 그 비슷한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세 가지가 이제 인트라페리토니얼 포칼-패드 인팍션이 올 수가 있고 복막수염하고 이제 대망 경색이라고 얘기하는 요 부위가 이제 둘 다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임상적인 양상도 좀 차이가 나고 초음파 소견은 거의 비슷합니다. 팻 인플루멘션이기 때문에 에코제닉한 팻이 보이고 이제 보통 메탈 인팍션은 복막 수염은 바깥쪽으로 좀 비스럴 페리토니움이 두꺼워져서 헬로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메탈 인팍션은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게 좀 차이고 크기가 훨씬 크고 우측에 작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알지큐 페인이 있어서 내보냈고 이거 보면 웹가스틱 프린시플 스캔이고 엔트룸 쪽입니다. 엔트룸하고 파일로리 윙하고 듀데널 볼브 쪽으로 뭔가 월티크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에어컨 좀 덥지 않습니까? 너무 추울 것 싶었거든. 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2도로 피난 온도를 설정합니다. 주변변이 여기가 주변변입니다. 여기 보면 엔트룸에서 파이롤 윙을 지나가지고 뭔가 페리스탈틱 무브먼트 보이시죠? 이 부위 환자가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많이 제가 압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뭐 페네트레이션 되는 느낌이 그 에어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볼까요? 하이 프리퀀시로 바꿔서 다시 봤습니다. 이 부위가 엔트룸 뭐를 잘 유지가 잘 되어 있죠. 이거 파이롤 윙입니다. 이 부위가 파이롤 윙이고 벌브 쪽에 뭔가 좀 변변이 보입니다. 벌브에 뭔가 월티드링 쪽에 있어요.
내가 코퍼레이션 낼 거야. 퍼포레이션 그래 안 그래도 두변 볼 퍼포레이션 되는 느낌. 답이 눈깔이 나와버렸네요. 아니, 맞출 때가 다 돼서 빨리 정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맞습니다. 그대로 벌써 corporation입니다. 이런 경우도 총파에서는 이걸 총파로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요새는 잘 없잖아요. 벌써 corporation 잘 없는데 총파에서는 이제 소견을 어떤 소견을 볼 수 있냐면 김웅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penetrating 벌써니까 트랜스뮤럴하게 수혜식 보이겠죠. 여기 보면 CT에서 보는 통영 이거 페리투늄도 있을 거고 CT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럽캡슐라 에어 컬렉션 같은 것이 그리고 무슨 아티피트 다이프럼 밑에 리버 서비스 아래쪽에 보이고 이게 페니트레이팅 얼서라고 해서 이게 정상적인 노멀 두뇌 얼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넓의 얼서가 있고 어네이코에 대한 월 디프닝이 보이고 여기 뭐 여기 얼서 파켓이 보여요. 근데 이 전체가 여기 다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페니트레이팅 얼서라는 것은 이 에코제니가 포사이가 이렇게 전층을 통과하는 이게 이제 얼서 자체로 일어난 것과 플러스 우리 가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일 수 있고 가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인다는 것이 페니트레이팅 얼서가 보이고 이 환자도 총파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 속에 다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엔트론 넓브 쪽이고 넓브 넘어가는데 보면 여기 바깥쪽으로 뭔가 이게 페니트레이팅 얼서가 있으면서 가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가스가 바깥쪽으로 새는 게 보이죠. 이 원래 있으면 안 돼요. 그 노말 엔트로 이렇습니다. 노말 벌브는 이렇게 노말입니다. 노말 이렇게 보여요. 이게 엔트로이고 파이로 윙이 벌브고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거는 벌브 안에 있는 가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이걸 바깥쪽으로 파이로 윙 이쪽에 자 여기하고 전혀 다르죠. 사실 저런 걸 볼 수가 있죠. 아니요, 뭐 이렇게 일단 이런 게 있으면 볼 수도 있죠. 선생님들 이 두 가지 차이를 바로 바꿔야 되나? 구분하시겠죠. 예, 30분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훌륭한 강의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야.